댓글에 파견이 30%대 가는 게 위법이라느니 야쿠자들이 하는 비즈니스였다느니 하는 어이없는 코멘트를 다신 분이 있어서 한번 언급해 봅니다. 제가 아무리 코멘트로 이야기를 해도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사실인 양 절대 굽히지 않고 근거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보시라고 만들었는데요. 파견은 1947년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처음 정의가 되었고요. 사실은 에도 시대부터 건설 현장에 사람을 대주는 파견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야쿠자들이 손을 대기에는 너무 허드렛 일에 수익이 크지 않아서 야쿠자는 손도 안 대는 업종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니 야쿠자가 파견 비즈니스를 처음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은 혹시 근거를 찾으면 여기 코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봤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계산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파견 수수료의 사용 내역을 알려드릴게요. 파견 비즈니스는 30%를 떼어도 생각보다 남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대체로 영업이익은 1.8% 전후죠. 주변에 양심껏 하시는 제1교포 3세인 사장님은 40명 정도를 파견을 하고 있지만 혼자 적은 월급을 빠듯이 챙겨가느라 격리를 쓸 돈이 없어서 친동생을 부려먹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추가 영업이 힘들 정도로 파견 사원들의 사고 대응을 하느라 3년째 회사가 커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모 한국인 사장님은 일본어 못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깎고 높은 단가에 보내서 매달 챙겨가는 돈이 수백만 엔에 달하죠. 여기서 누가 누구를 욕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왜 제가 욕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자기만의 사는 방식이 있는 걸 내가 그만큼 못 먹었다고 해서 남이 남기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억울하면 그 사람처럼 등쳐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하기도 싫으면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한국인들의 댓글이 참 많더라고요. 당연히 외국인이 제 영상에 댓글을 남길 리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파견 비즈니스와 헤드헌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파견 비즈니스는 자기가 사람을 끌어안고 사회보험까지 내기 때문에 30%를 가져가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헤드헌터는 단순 소개를 하고 30%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회사의 헤드헌터 급여나 사회보험을 주고 남는 게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높죠. 하지만 그것도 한국과 일본이 아주 크게 다르죠. 한국은 헤드헌터 혼자서 기업 영업 및 사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 고객의 관리와 사람 관리를 하기 힘들어서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관리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안 좋은 헤드헌터를 만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기업 담당자와 개인 담당자로 나뉩니다. 즉, 인건비가 2배 정도로 늘어나죠. 개인 담당자는 개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담당하는 개인의 취향 및 되고자 하는 미래상을 열심히 듣고 그에 맞는 기업을 기업 담당자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럼 기업 담당자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사람에게 어울릴 것 같은 회사들을 소개해주고요. 그리고 개인 담당자와 기업 담당자 그리고 지원자 셋이 먼저 노리는 기업의 공략을 위한 미팅 시간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면접에 물어볼 테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다는 등의 공략법을 공유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 시에는 기업 담당자와 개인 담당자가 지원자와 동석한 상태에서 기업의 면접관을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서 압박을 받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 30%를 받는 게 일본의 헤드헌터 비즈니스입니다. 물론 요즘 이렇게 하지 않는 작은 곳들도 늘어나고는 있긴 하지만 나에 대한 대우가 별로다 싶은 헤드헌터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업에게 나를 비싸게 팔아주면 그만큼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잘 팔아주려고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소홀하게 대하는 헤드헌터를 만나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링크드인에서 활동을 하면 참 많은 헤드헌터가 툭툭 다이렉트 메시지로 제안을 던지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그 헤드헌터의 특성을 알게 되죠. 단순 영업직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헤드헌터를 하고 싶은지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사업에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플랫폼에서 30%를 떼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죠. 하지만 경쟁 플랫폼이 나오면 수수료를 줄여가면서 경쟁을 해야 하게 됩니다. 30%에서 줄이기 시작하면 그만큼의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서 플랫폼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아마존 프레임, 테무의 광고 서비스와 같은 것은 수익을 보전하면서 수수료를 줄여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낮춰도 되는 비즈니스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국은 초기에 많은 투자를 이용해서 투자금으로 수수료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한 구조의 형태인 거지, 한국에서 많은 곳에서 성행하는 2위가 죽을 때까지 손해보고 장사했다가 2위가 죽으면 비로소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만 가능한 형태이거나 막대한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1위 기업이나 하는 비즈니스이지 소규모 비즈니스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욕한다고요? 그냥 비즈니스 하지 말라 하시죠. 1등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라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1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을 죄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자유경제주의라는 것은 정부 등의 외부 압력이 적은 순수 경쟁 환경에서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것으로,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동 없이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면 개인은 스스로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낼 것이며, 보이지 않는 손 덕분에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 발생의 위험성은 자연스럽게 조절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건 이상론이죠. 결국 대자본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최대의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더욱더 부를 축적하게 되어 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가 한쪽으로 빨려나가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이 자유경제의 극한에서의 한국의 몇몇 기업은 엄청난 발전을 했고요. 그 기업 발전에 비례해서 개인의 재산은 점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물론 개인 중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저 몇몇 대기업의 돈의 흐름에 타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물론 코인으로 대박냈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여러입니다. 부모의 재산 상속이나 도박이든 복권이든 우연으로 돈을 거머쥐게 된 사람을 통계에 넣으면 이상하죠. 그 사람들을 넣으면 사회현상의 왜곡은 너무 심해지거든요. 이것 가지고도 태클 거신 분들은 그냥 딴 데 가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콘텐츠 제작에 시간을 안 들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경제를 이야기하거나 기술, 과학 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준비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직접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커리어 컨설팅을 할 때도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기획에서 런칭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꼭 완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안 해요 라고 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툴을 쓰면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의 고충을 알고요. 기획을 해보고 마케팅을 해본 사람이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협업을 할 때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게 되고 가볍게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지지 않게 됩니다. 나 사업 좀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은 꼭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업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자기가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거 하나 모르고 사업하신 분들은 오래 가신 분들 제가 거의 못 봤는데요. 물론 운 좋게 좋은 사람을 거느려서 성공하신 분들도 주변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인정하지 않거든요. 졸부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죠. 기업의 구조도 모르고 경영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웃길 뿐입니다. 아무튼 전 많은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삼성이 뛰어난데 하고 자랑하면서 20만원짜리 호텔식 한번 못 먹는 사람들보다는 한국이 어떻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발전하여 성공한 뒤에 난 한국인이야 라고 자부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제 노하우를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끝.